오랜만이죠. 이렇게 인기 강사로 지내다가 뇌출혈로 언어 담당인 좌뇌 95%가 손상되어 실어증 환자로 지내고 있는 우 작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찌그러진 머리를 한국 최초로 공개해 세바시, SBS 스브스 뉴스, KBS 아침마당, MBC 강연자들에 출연하게 되었죠.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제가 다시 강사로 나갈 수 있는 방송에만 출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사 작가님, PD님들과 미팅을 하고 또 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배웠는데요. 모든 발표에서 통하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듣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면접관도 청중도 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죠. 그래서 가족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최종 면접관을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부모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자식이죠. 가족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가닿습니다. 사이가 좋든 불행하든 미안하든 고맙든 사람 마음속엔 늘 가족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강연에서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싫었어요. 세상에는 불행한 가족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감을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송 작가, PD, 강연 기획자 모두가 저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기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내 가족을 이렇게 대하겠다. 새롭게 다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가족 이야기를 강연에 넣고 그게 맞았습니다. 청중의 반응, 유튜브 조회수, 댓글도 폭발했죠. 유명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경 강사님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김창옥 강사님은 아버지가 얼마나 버거운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가족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가족 이야기는 청중의 집중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장치가 됩니다. 면접에서도 똑같아요. 보이시나요? 제가 세계 3대 항공사인 일본항공사, 아나항공 최종 면접에서 왜 승무원을 지원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첫 문장으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father's business isn't going well these days.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도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에도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가족을 먼저 챙겼거든요. 출장 가는 중장년 승객을 더 따뜻하게 챙기고 언젠가는 아버지와 함께 일본 여행도 꼭 가고 싶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고 나서 여행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승객들이 기내에서도 저와 함께 여행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게 비행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버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가장 높은 자리의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합격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 무엇을 해냈는지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동이 감성팔이가 아니라 신뢰와 역량으로 전환됩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강연을 할 때 청중은 1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남녀노소 다 있었거든요. 그날 강연 주제가 행복한 부모였습니다. 김미경, 김창욱 강사님처럼 저 역시 강연할 때 행복했던 가족 이야기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막막했던 그 시절, 어떻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습관을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청중을 집중시키는 힘입니다. 구체적인 한 장면, 내가 내린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변화.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가족 이야기는 그 어떤 데이터나 이론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진심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심이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똑똑하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든 얘기는 짧게, 이겨낸 얘기는 길게
해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가장 집중했던 순간은 제가 그저 잘 나가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말했을 때였습니다. 세바시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죠? 저는 힘들고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주 짧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이겨낸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굳이 힘든 얘기를 해야 하나요? 듣는 사람 불편할 텐데. 또는 그런 얘기하면 이미지 깎아먹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선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 노출 효과 들어보셨죠? 적당한 약점과 실패를 드러내면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하버드 연구에선 성공만 말한 그룹보다 실패 후 성공을 말한 그룹의 호감도가 23%더 높았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늘 부상을 달고 살았다며 발목, 무릎, 골반 등 종류별로 부상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부상 얘기는 짧게 하고 다시 일어난 과정과 노력을 길게 말해서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힘든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길어지면 우리 뇌의 편두체가 불안, 공포 신호를 계속 내보냅니다. 결국 청중은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은 짧게 핵심만, 그 다음 여러분의 이야기, 배운 점, 성장을 길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만 줄줄이 말하는 지원자보다 힘든 순간을 극복한 지원자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서비스 마인드가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 고객을 대할 때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보다는 저는 한 달 동안 무려 불만 고객 20명을 만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 설득한 끝에 모든 분이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불만 고객 20명을 만난 이야기. 이게 훨씬 더 힘이 있죠. 심리학엔 최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은 내용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말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길게. 그저 잘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얘기는 짧게, 이겨낸 얘기는 길게. 이 공식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말은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겁니다. 세 번째, 반드시 숫자를 활용해라. 면접자는 면접관의 집중을, 발표자 강사도 청중의 집중을 끌어내기 위해 숫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숫자를 넣으면 상대가 훨씬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데요. 먼저 제가 방송 촬영할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다쳤던 때를 어떻게 말했는지 보실게요. 2024년 1월 27일 길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그렇게 저는 그날의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바시, KBS 아침마당, MBC 강연자들. 제가 모든 방송에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죠? 작년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작년에 이게 아니라요. 2024년 1월 27일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뭐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지? 바로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로 뇌파 연구 결과 숫자가 나올 때 뇌 주의 집중 신호가 단어보다 더 강하게 켜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날씨가, 내일 날씨가 그저 덥다고만 들었다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별로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 기사를 봤는데 오늘 36도, 내일 38도, 다른 나라는 40도, 45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머릿속에 막 뜨거운 태양이 그려지고 심지어 땀이 좀 막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숫자의 힘입니다. 숫자는 귀를 스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콱 박힙니다. 온도뿐만이 아니죠. 온도, 나이, 키, 값, 집이 몇 평인지부터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가 아닌 게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30분 일찍 도착합니다. 저는 1시간 일찍 출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그 사람이 성실해 보이지 않나요? 숫자는 마음만 흔드는 게 아니라 몸까지 움직이게 만듭니다. WHO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매년 1,500만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고 말했을 때 기부율이 평균 2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제가 세바시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보실게요. 근데 대체 실어증 환자인데 왜 말을 잘할까 궁금하시죠? 딱 62번 정도 원고를 외우고 또 외우고 목이 쉴 정도로 연습을 했더니 이 정도 수준입니다. 강연 원고를 외우고 딱 62번 정도 소리내어 연습했더니 이 정도입니다. 62번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하니까 듣는 사람 청중은 와, 진짜 죽어라 연습했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냥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랬으면 공감을 사지 못했을 겁니다. 심리학에선 구체적 숫자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막연한 말보다 정확한 숫자에 더 집중하고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력의 크기를 숨기지 않고 숫자로 보여줬죠. 그랬더니 강연장에서도 유튜브 댓글에서도 62번이라니 감탄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좋아요도 많이 받은 댓글인데요. 와, 웬만한 강사님 저리 가라네요. 62번의 노력. 말이 62번이지 행동으로 얼마나 애쓰셨는지 가늠이 안 갑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 받고 갑니다. 이 댓글이 인기도 많았죠. 숫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한 달에 책 5권 읽어요. 저희 매장은 손님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 저희 매장은 하루 평균 250명이 방문합니다. 믿음이 가죠. 어떤가요? 숫자를 넣는 순간 머릿속 그림이 그려지고 믿음이 갑니다. 감정은 마음을 흔들지만 숫자는 결정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움직입니다. 저의 수강생 중에 최종 면접에서 합격했었던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느냐? 언제부터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한 친구는 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예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수강생은 4번째 면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나 면접을 봤었는데 이전에 다 불합격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예 대놓고 면접관님들에게 이번이 4번째 지원입니다. 다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번에 붙었잖아요. 와, 엄마. 여러분의 말 속에 숫자를 넣는 순간 그 말은 머리에 남고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행동까지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꼭 숫자를 넣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설득의 고수가 될 겁니다.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뻔한 이력, 뻔한 경력을 드러내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단 1분 안에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는 정석 자기소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남다른 자기소개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야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가장 최근에 이야기 하나로 유쾌하고도 웃음을 자아내는 단어 하나로 면접장을 뒤집는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료 면접 준비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저는 그냥 승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장, 안전교관, 그리고 AOC, 국토부 시험도 한 번에 붙은 자격까지 10년차 승무원 현장 전문가였습니다. 그 경험으로 승무원 에세이와 승무원 직업 소개까지 2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이런 전직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 1월 27일 그날도 저는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극심한 뇌출혈, 뇌부종으로 중환자실에서 지내다가 눈을 뜨자마자
저 승무원 준비생들 만나러 가야 해요. 그 말부터 했대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무료로 진행하는 취업 준비 클래스인데요. 자기소개서부터 임직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전 면접 전략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도 10대부터 80대까지 남녀노소 청중 앞에 서고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매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왜 무료일까요? 이번 클래스는 저만 여러분을 도와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아직 명칭실어증 환자입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거요, 그거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문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장문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면접관 역할 여러분도 해보세요. 제가 지원자로 면접을 보면 그대들도 저의 면접관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저의 언어치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덕분에 다시 힘차게, 씩씩하게 말할 힘을 얻겠죠. 신청은 프로필 링크에서 가능하고요. 제가 영상 안에 덧붙인 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이건 명강사의 재능 기부이자 마음의 어떠한 주고받은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요. 그럼 안녕. 곧 만나요.